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요즘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법인 자산에 대한 승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법인 자산 이외에 부동산들을 상당수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부동산 승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이 이제 적용되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업이 적용된 이후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과 또는 감정평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과세가액이 올라가서 이거 증여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된다. 뭐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오늘은 감정가액을 적용을 하는데요.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서 이제 감정을 하는데요.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이제 높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인 기준시가 적용 방법보다 오히려 감정가액이 낮게 나오는 건물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건물분만 이제 평가를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고 나면 이제 토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토지는 대표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건물분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자녀 승계받은 쪽에서 이제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토지가 넓고 가격도 훨씬 높은데 건물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받아와서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토지를 대표님이 자녀 쪽에 임차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건물은 자녀 입장에서는 자가 건물이 되는 거고요. 토지는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임차를 하는 거죠. 그럼 임차 사용료를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가령 전체 임대료가 10억 정도, 월 1억 정도 들어온다 가정을 할게요. 연간 12억. 1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 다 모든 임대료를 자녀 쪽에서 다 받고 아버지 부모 세대로부터 임차한 그 토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주는 형태로 구조를 짜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용료 지불 방법에 대해서 토지 가격이 훨씬 높으니까 그렇게 비례 안분해서 사용료를 계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에서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놓은 그 계산식 법률대로 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사용료를 지불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 건물분만 승계를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과연 개인 대 개인으로 주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 대 법인으로 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특정 법인을 설립해서 주면 유리한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쉽게 말하면 출자 전환 방식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 일부로 증여해주고 극소수 1%, 2%만 증여해줘도 초과 배당을 해서 부모 법인에 들어오는 모든 임대료의 상당한 이익금을 배당 형태로 부모는 포기하고 자녀 쪽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또 출구 전략도 마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승계 전략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됐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면 과세가액을 결정을 해서 신고하고 나면 이제 국세청에서 법정 결정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는 이제 6개월, 상속세는 9개월. 이 기간 동안에 국세청의 직권으로 신고가액과 시가 차이가 너무 현격히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이제 감정을 해서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다시 세액을 재결정함으로 인해서 납세해야 될 추징 세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감정을 의뢰해 봅니다.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보면은요, 여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례에서는 토지가 182억 정도 감정이 탁상 감정이 나왔고요. 건물은 2억 4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184억 정도가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184억 건물, 토지 건물 합산해서 이 부동산 184억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려고 그러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증여세가 50%입니다. 그렇게 세액이 부담의 세액이 대략 절반이니까요. 한 90억 정도가 자녀가 준비해야 될 세액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90억 정도가 자녀들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꺼번에 90억을 다 부담할 거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다른 전략을 수립해 가면서 이 세액을 줄여갈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액을 어떻게 줄여가고 준비되는 대로 어떻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현재 상황은 소재지는 이제 논현동에 있는 이제 부동산이었고요. 장부가액은 토지가 이제 12억, 건물이 4억, 임대료는 월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요. 자녀 2명에게 이제 승계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감정평가 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4억이 과세가액이 되는 거고요. 공시지가를 이제 보면은 6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 88억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상속세는 자녀들이 이제 부담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는데요.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제안을 드린 내용이 1단계로 이제 자녀법 특정법인을 설립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특정법인이라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지분율이 30%가 이상이 넘으면 그 법인을 보고 특정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법인, 주주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대주주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자녀법인이라고도 하고요. 특수관계자끼리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특정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30% 이상 특수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을 보고 특정법인이라 지칭을 하면서 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의제, 증여가 발생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법인, 일단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1단계 설립을 했고요. 이 건물분, 장부가액은 4억이지만 건물만 이제 감정을 받는 겁니다. 토지는 감정을 탁상으로 본 거고요. 실제 감정은 이제 건물만 감정을 받은 겁니다. 건물만 감정을 받았더니 한 2억 4천이 과세가액이 나왔습니다. 이 2억 4천에 대해서 이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법인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건물부만 자녀 특정법인으로 이제 증여를 하면 2억 4천이 이익이 생긴 거거든요. 자녀 법인 쪽에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자녀 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를 4,500만 원을 납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 법인에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자산이 늘었으니까, 이익이 생겼으니까 법인세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주주가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특정 법인이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비례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계산을 해서 주주의 증여세도 납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주의 증여세 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법인세 원래 직접 자녀에게 줬을 때 증여세액을 계산을 하고요. 법인세와 납부한 법인세 차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총 한도로 해서 이제 증여세를 납세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범위가 있는데요. 증여이익이 1억 초과가 돼야만이 과세가 되지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초과되지 않도록 인당 그 범위를 정해서 주주 구성을 잘 하면은 상당히 주주의 증여이익은 발생되지 않고 법인세 납부로 종결할 수 있도록 잘 구조를 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법인세 4,500만 원만 납세를 하고 자녀 주주 증여 의제세액은 영원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 이제 임차료를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임대료가 월 7천만 원이 자녀 법인 쪽으로 들어오고 토지 사용료는 이제 대표님이 이제 개인 토지에 대한 이제 임대 사업자가 돼서 개인 임대 사업자와 이제 법인의 사업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월 7천만 원이 들어오고 3천만 원이 나가니까 자녀 법인에서는 월 4천만 원이 이익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연간 보면 한 5억 정도가 단기 순이 이익 형태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이렇게 이제 발생된 이익이 법인에서 자녀 법인에 생긴 거죠. 재원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니까 자녀는 지금 현금 동원력이 없고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녀 법인 쪽에서 사용료를 지불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계속 쌓아두는 거죠. 이 재원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지분을 인수하거나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법인에서 납부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또 배당을 통해서 자녀에게 소득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다 7천만 원이 매월 들어와서 소득세를 많이 납세하고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납세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소득 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절반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 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고요. 결국은 대표 자금, 법인 자금 가지고 상속세, 증여세를 해소해가는 이런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토지 임차료 3천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토지 임차료 산출은 서로 특수관계자끼리거든요. 특수관계자끼리에서는 세법에서는 정해놨습니다.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사용료를 너무 적게 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정해놨냐 하면요.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국세청에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라고 그러죠.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의 50%에서 임대보증금을 줬다. 아버지 개인사업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거기에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은 현재 2.9%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없이 보증금으로만 계산 시에는 최소한 기준시가의 50% 이상을 임대보증금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만일에 토지 감정을 받아버리면 공시지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의 50%이기 때문에 토지를 감정받는 일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버리면 감정가액의 50%로 해서 국세청 고시하는 이자율로 가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더
이 전략을 수립한 게 낭패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한다라든지 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한테 직접 이렇게 건물분을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녀가 직접 건물 증여분 2억 4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세하고 그 임대 수익을 그대로 바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토지를 넣고 공유하고 자녀 쪽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걸 공유해서 둘이 공동사업자를 해서 사업체를 꾸려서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토지 사용료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요. 비례분으로 수익금의 안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 쪽에 들어가는 수입액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공동사업자로 구성해 가거나 또는 감정을 토지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건물분만 먼저 증여를 해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 줌으로 해서 낮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많은 수익금을 자녀 법인 또는 자녀가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 승계 작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해서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승계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대표님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맞도록 전략이 달라집니다. 획일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든 대표님께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표님의 연령과 또 자녀의 연령,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또 자녀가 한 명 있는지 두 명 있는지 또 손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한 플랜을 제안 드리고 최적의 조건을 가져가는 거지 한 가지 전략만 가지고 모든 대표님께 다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사례는요. 여기 소재지가 잠원동에 있었고요. 장부가액은 토지가 21억, 건물이 18억, 임대료는 이제 월 1억 8천만 원, 그리고 자녀가 2인이 있었어요. 여기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승계를 희망했고, 이 대표님 연세가 비교적 좀 젊은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개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하면 이전시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저를 찾아와서 저희 쪽과 컨설팅이 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법인 전환, 출자 전환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를 했더니 240억 정도가 평가가 되었고요. 공시지가는 85억. 그리고 상속세는 이제 120억이죠. 이 120억에 대해서 자녀가 이제 부담해야 될 거니까 지금 미성년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120억을 절대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법인 전환을 먼저 합니다. 법인 전환을 하면 대표가 이제 지분을 100% 갖게 되겠죠. 240억짜리 그 부동산을 그대로 주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법인 전환으로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대표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차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는 2월과세 신청을 해서 2월과세를 하면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인에서 건물을 처분했을 때 법인세로 납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이제 특정법인, 좀 전에 설명드린 특정법인, 자녀법인을 설립을 한 거죠. 여기는 법인이 그러니까 두 개가 등장합니다. 앞에는 법인이 하나, 자녀법인, 특정법인만 등장했고요. 여기는 대표님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 법인 전환을 통해서 법인이 하나 탄생한 거고요. 또 하나의 법인은 자녀법인, 특정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에 일부를 자녀법인에다가 증여를 해주죠. 이 증여를 해주게 되면 매년 이제 1억 증여 이익이 1억 미만으로 되게끔 설계를 해서 매년 자녀들은 세금 안 내고
주식을 자녀 법인으로 증여를 받고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 1%든 3%든 한 주든 두 주든 세 주든 관계없습니다. 초연연도에 주식을 받은 이후에 초과 배당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1억 8천만 원이 전체가 다 지금 소득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인으로 가는 순간에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배당 가능 이익을 가지고 대표님이 배당은 포기를 하고 자녀 쪽에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초과 배당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때 이제 자본금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인가받을 때 자본금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단계에서부터 자본금 설정 규모를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걸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법원에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 특정 법인이 이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는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대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소득세가 절감되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운영하다가 법인 사업자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로 납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법인으로 가니까 법인세 19% 정도 납세하면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뭐 30% 이상 났으니까 매월 세이브되는 금액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세되는 금액을 가지고 또 가용자금이 되는 거죠. 법인에서는 이 가용자금과 절세된 금액 가지고 초과배당을 한다라든지 또 증여재원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지분이 이제 연세가 젊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이 플랜을 짧게 단기간에 하면 세금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납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의 자금으로 법인 자금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해결한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100% 갖고 있는 지분을 뭐 매년 세금 없는 범위 내에서 쭉쭉쭉 법인세만 내고 하다가 상당량 많았는데 70% 이상 이렇게 남아있을 때 대표님이 리스크가 발생됐다라든지 대표님 다 처리가 안 되고 연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속세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때는 RCS라는 저희 이제 플랜이 있습니다. RCS라는 이런 플랜을 적용해서 대표님 지분을 없애고 거기 없애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을 본 법인에서 법인세로 전체 다 세금을 납세를 한 이후에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든 뭐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든 전략들은 대표님 연세, 상황, 또 자녀의 나이라든지 자녀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여건 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방법을 가지고 또 대표님 상황에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대표님 수용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면 또 시간을 좀 가지고 가면 절세하고 자산 승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